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그제 춘천 시내버스 노조가 완전 공영제 실시를 촉구했다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춘천시가 현재 시내버스 운영 방식을 준공영제나 완전 공영제로 바꾸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커지는 예산 부담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춘천시는 대동 대한운수에 62억 원의 재정을 지원합니다. 환승과 교통카드, 학생 할인에 적자분까지 100%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스 수익금과 배차 간격, 노선 등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노선을 마음대로 없애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버스 기사 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어 서비스 개선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고 버스 회사에게는 안정적 이윤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6년 강원도의 용역 결과 춘천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운송 원가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현재 62억 원에서 배가 넘는 13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운송 원가와 지원금이 증가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공적 부담을 가지고 인프라를 확보해 주는 게 규범적으로는 필요한 지역이긴 한데 현실은 재정적 부담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게 지자체가 직접 버스 회사를 인수해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는 어떨까요? 현재 최고 130억 원으로 추산되는 버스 회사 매입 비용과 미적립 퇴직금 50억 원 등 준공영제 시행 때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결국 핵심은 예산입니다. 한 해 60억 수준인 부담금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을 춘천시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산 부담이 훨씬 커지는 만큼 시내버스 준공영제나 완전 공영제 시행은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전제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사격장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공군부대가 안전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주민들의 반발도 거센 상태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가 통합사격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소초면 의관리 일대입니다. 서곡과 신촌, 매지사격장 등 세 군데 군사격장을 없애고 대신 이곳에 133만 제곱미터 규모의 통합사격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작년 초 마을 주민들이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공군부대가 수시로 뜨고 내리는 항공기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원주시가 비행 안전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 지난 4월 중간 결과를 통보했지만 공군은 비행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탄환이 비행하는 고도까지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거든요. 그래서 올라오지 않는다는 게 확실히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 영역 결과로는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사업 주체인 국방부도 사격장 배치와 불발, 오발탄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주시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협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 용역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통합사격장 조성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동해산 비행기 소리도 질려서 못 살겠는데 사격관제 들어간 여기는 동네 사람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이권 개입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우리나라꽃 무궁화는 여름철 100여일 동안 꽃이 피어 우리 결의의 끈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강릉의 국내 최고령 무궁화 나무가 폭염 속에서도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피고 짐이 끝이 없다 하여 이름 붙여진 무궁화. 은근과 끈기라는 꽃말을 지닌 민족의 꽃이자 나라의 꽃입니다. 풍성하게 뻗은 가지 사이사이로 소담스레 분홍꽃이 내려앉았습니다. 꽃잎이 붉고 꽃술 가운데 붉은 빛깔을 띠는 순수 재래종입니다. 수령은 110년 이상, 나무 둘레는 1.5m, 높이는 4m로 우리나라 무궁화 가운데 가장 굵습니다.
올해도 극심한 폭염을 이겨내고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2009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무궁화 나무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1년 1월에는 천연기념물 제520호로 지정됐습니다. 방독리 무궁화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기습 폭우 속에서도 올해도 꿋꿋이 꽃을 피웠습니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에도 살아남아 보통 무궁화보다 2배 이상 오래됐지만 생육 상태는 양호합니다. 강릉 박씨 제실의 돌담과 기와 지붕과 어우러져 110년 이상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식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통일 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 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더한 효과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관람차 북한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최문순 도지사 등 강원도 방북단은 그제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민족화해협의회 김영대 의장을 만나 동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보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궁예도성 남북 공동 발굴 조사와 남북 산림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도 펼쳐졌습니다. 춘천교대 졸업생들의 타 시도 전출이 강원도 초등교사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교원 양성 임용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춘천교대 출신으로 교원 시험에 응시한 6,913명 중 23.8%인 1,644명만이 강원도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이들 중 2,477명은 경기도에 응시했고 1,300명은 서울 등의 임용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교사로 신규 임용된 춘천교대 출신 3,276명 중 강원도의 남은 교사는 34%인 1,115명에 그쳤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남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제천 영월 구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다시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올 하반기 제천 영월 구간 30.8km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에 다시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구간에 대한 건설 계획은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시급성이 부족하고 국도 38호선 등 기존 도로의 교통량이 적정 수준이라며 강원도의 예타 조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으며 강풍도 불겠습니다. 또 영서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편 중부 전해상에는 조금 뒤 오전 8시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2에서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는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3개의 중점 과제 42개의 세부 사업에 2,609억 원을 투자하는 강원도 한우 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한우 개량과 품질 고급화, 경영비 절감, 우량 송아지 생산 기지를 조성합니다. 또 한우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우 브랜드 공동 마케팅 추진과 해외 수출 활성화, 강원도 통합 브랜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우 안전성 강화와 동물 복지 농장 구축, 그리고 가축 전염병 근절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속초 해수욕장 일대에서 역동하는 해양제전, 함께 여는 행복 속초를 주제로 제13회 전국해양 스포츠제전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요트와 카누, 철인 3종, 핀수영 등 공식 경기 4종과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바다수영, 카이트보딩이 번외 경기로 펼쳐집니다. 또 공군 블랙 이글스의 공중 에어쇼와 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 해양 레저 체험, 그리고 생존 수영 체험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동해 망상 해변에 세계 전통 가옥촌이 조성됩니다. 동해시는 망상 오토 캠핑 리조트에 새로운 체험거리를 갖추기 위해 올해 10억 원을 들여 외국의 전통 가옥 대6동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풍차형 주택과 몽골 게르형 주택 등을 건축할 예정이며 시설 내부도 되도록 해당 국가의 문화 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질병에 대비해 거점 소독소를 신규 설치합니다. 영월군은 4억 8천여만 원을 들여 남면 북상리 군유지에 22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터널식 고압 세척기와 축산 차량 인식용 전광판 등의 방역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차량 소독 관제 시스템 설치로 원거리 제어 조작이 가능한 거점 소독소는 오는 11월 말 완공되며 기존 거점 소독소는 철거될 예정입니다. 해경이 해안가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를 주의보로 강화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안 일대의 너울성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닷새 동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를 주의보로 격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